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자가 만약에 7%였을 때 아니면 8%였을 때 내 연봉이 얼마가 돼야지 그 대출 금액 LTV 40%를 다 빌릴 수 있을까? 자, 드디어 오랜만에 서울 지역에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총 2,840세대, 그중에 일반 분양 물량은 무려 1330세대. 자, 그곳은 어디일까요? 장위 4구역이라고 불리었던 장위 자이 레디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자, 특별 공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복지 포털에 들어가면 장애인 특별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장애인 특별 공급 기간 추천 안내 나오죠. 자, 이렇게 특별 공급 안내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자, 왜냐면 기간 추천이기 때문에 보통 특별 공급보다 일찍 공고가 나죠. 자, 그렇다면 장위 자위 음란마귀. 자, 그렇다면 장위 자이 레디언트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호선 돌고지역, 그 다음에 6호선 1호선 석계역 사이에 있는데 돌고지역이랑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4구역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장위 10구역이 있고 500억 보상받은 사랑제일교회도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광운대역,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광운대역 GTX C 노선이 다닐 예정이다. 장위 4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장위 11구역, 10구역, 9구역, 8구역, 6구역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구역보다 장위 4구역은 규모도 크고, 자, 역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급 규모로 보면 지하 3층까지 있고요. 낮은 동은 지상 7층까지, 높은 동은 31층까지 있는 31개 동. 야, 동수 많네요. 그리고 세대수로는 2,840세대고 그중에 1330세대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자, 요거를 특별 공급으로 일반 공급으로 나눈다면 각각 374세대, 일반 공급은 956세대 분양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2년하고 한 4, 5개월 정도 후에 자, 25년 3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네요. 공급 물량을 본다면 49부터 97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84제곱 물량도 자, 이렇게 많다. 72제곱도 눈에 띄고 59제곱도 있네요. 자, 이 물량 세대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72제곱까지 있다는 걸 봤을 때 84제곱은 9억을 초과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급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는 11월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별 공급은 10일 뒤 28일날 시작을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8일, 계약 체결은 자, 12월 19일에서 12월 23일까지 크리스마스 전전날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분양 연기된 서울 주요 아파트,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첫 스타트를 끊는 게 바로 이제 장위 4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양가 나왔죠? 2,834만 원, 평당가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랑 비교해 볼게. 중랑구 중화 롯데캐슬 SK뷰는 분양가 상한제 아닌데 장위 4구역과 만원 차이 나더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지역이고요. 자, 이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했지만 자, 그래도 허그가 어느 정도 분양가는 관리를 했다. 물론 장위 4구역과 중화 롯데캐슬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죠. 규모도 다르고 자, 입지도 다르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만원 차이도 안 나게 맞췄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죠. 장위 4구역 일단 평균 분양가는 2,834만 원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평형별로 한번 분양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저층이랑 고층이랑 분양가는 다르지만 대략적인 금액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날 때는 자, 이 금액이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 면적 4구에서부터 97까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국민 편수 84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한 개씩 보자면 일단 4구 제곱 같은 경우는 자, 2,834만 원을 적용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6억 6천 정도 될 것이다. 자, 5구 제곱은 7억 4,500만 원 정도 되네요. 7이 제곱 8억 5천 정도
정도 되고요.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84제곱 34평형 5평형 정도 되는 국민평형은 대략적으로 9억 8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84제곱이 9억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나요? 자, 요것도 이제 10월 27일 날 바뀌었죠. 중도금 대출이 기존에 9억 초과일 경우에 있어서는 안 나왔지만, 자, 그거를 좀 높였습니다.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 자, 중도금 대출 상향 같은 경우는 조속히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타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장이 4구역 같은 경우도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젓는 거죠. 84 같은 경우도 기존에 중도금 대출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 그런 고민은 썩 더셔라. 97, 자, 40평형도 11억 정도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략적인 분양가는 알았으니까 계약금은 얼마냐? 10%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정도 금액은 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요? 계약 체결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요. 자, 그렇다면 이 분양가가 과연 적정한 건지 저렴한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장이 4구역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가 있고요. 그 위에는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그 위쪽으로는 꿈의 숲 아이파크가 있죠. 자, 요 세 개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같은 경우는 84제곱 34평형을 한번 본다면 최근 실거래가가 9억 1,700만 원 정도. 기존에는 한 11억 정도 자,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9억 2천, 9억 1,400 정도 떨어졌다.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네요. 자, 과거를 좀만 본다면 일단 최고점이 형성된 시기는 21년도 하반기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억 5천, 4천, 5천 했는데 지금은 한 3억 정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왜냐면 요건 이제 4년차 아파트고 939세대, 장위 4구역은 자, 2025년도 아파트고요. 2800세대죠. 위치도 좀 다릅니다. 이쪽이랑 자, 이쪽에 있는 입지, 그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숲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달에 자, 입주를 했고요. 1711세대 34평형 기준으로 해서 11억 1천만 원. 자, 좀 더 과거로 가자면 13억을 찍을 때가 있었네요. 20년 11월, 20년 9월이요. 그 옆에 있는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같은 경우는 10억 6천 33평형 19년 9월 4년차 아파트고요. 1562세대입니다. 13억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쭉 떨어져서 직거래를 제외한다면 일단 최근에는 10억 3천이다. 자,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시세는 알아봤고요. 그보다는 좀 역에 가까운 장이 4구역은 분양가는 9억 5천에서 후반대 정도 되더라. 자, 여기다가 플러스할 거 있죠. 자, 옵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 발코니 확장 비용은 세일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 대략적으로 한 10억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출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이 LTV가 현재는 40인데 향후 내년에는 50%까지 올릴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자, 지금 현재 40%로 가정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자, 물론 LTV는 잔금 즈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의 40%를 주겠다는 얘기지만, 그냥 일단은 알기 쉽게 분양가의 40%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0.4, 40%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대출할 예정 금액은 요 정도가 되더라. 자, 국민평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수 84제곱 같은 경우는 9억 8천 정도 하고요. LTV 40%를 적용한다면 3억 9,400, 대략적으로 4억까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그때 당시 잔금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오른다면 더 빌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자가 만약에 7%였을 때 아니면 8%였을 때 내 연봉이 얼마가 돼야지 그 대출 금액 LTV 40%를 다 빌릴 수 있을까?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7%요? 자,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본다면 2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9%에서 7.499%, 고정금리를 했을 때는 5.36%에서 7.431. 자,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고점이 한 7% 중반 정도 되네요. 그래서 7%로 잡았다. 자, 그리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8%로 잡아서 한번 원리금을 따져봤고요.
있고요. 그에 따른 DSR 40%, 자, 연봉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84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LTV 40% 3억 9,400을 받기 위해서는 내 연봉이 대략적으로 8천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4억 정도를 빌린다면 자, 한 달에 원리금이 262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자, 이자가 8%다. 그렇다면 4억을 빌리는 데 있어서 자, 연봉은 8,700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8%에 대한 원리금은 대략적으로 한 달에 289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5구제곱은요.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7억 4천 정도 되고요. LTV 40%를 적용한다면 2억 9,800, 3억 정도가 되겠네요. 3억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 DSR 40%, 이자 7%로 적용을 한다면 내 연봉은 대략적으로 6천 정도 있어야 되고요. 3억을 빌리면 7%의 금리로 해서 한 달에 이자는 198만 원이 된다. 자, 만약에 이자가 8%라고 하면은 내 연봉은 6,500 정도 있어야 되고요. 8%에 대한 원리금은 한 달에 219만 원이 될 것이다. 자, 물론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입주 시기인 25년 3월쯤에 받게 되겠는데요. 그때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DSR이 얼마가 될지 LTV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나오겠다. 자, 그리고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이 금리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4구제곱에서 97제곱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DSR 40%, 이자 7%를 적용을 한다면 내 연봉은 5,200에서 9,000까지 8%가 된다면 5,900에서 1억 정도까지는 내가 연봉이 돼야지 자, LTV 40%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대략적인 이자 7%에 대한 이자는 177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8%로 따진다면 195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자, 원리금이 적용이 되겠구나. 자, 이상으로 장이 4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요 정도의 조건이라면 만약에 작년에 분양했더라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 자, 하지만 올해는 많이 달라졌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자, 이 단지의 흥행 여부가 향후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자,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